갈게요. 그다음 질문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는 상대가 너무 단호하니까 그렇게까지 할 용기는 없어요. 그냥 기다릴래요."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연이면 다시 만나겠죠."라고 해요. 자, 인연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거는 당신의 신념일 수 있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기다렸을 때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쌓여서 이별하는 거라고. 이건 마치 그거거든요. 내가 직장에 다녔어. 나는 그 직장에서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줄 알고 계약을 하고 그 직장과의 관계를 맺은 건데, 근데 그 직장이 어느 순간부터 월급을 제대로 안 주기 시작했어. 내가 그게 불만이 생겨서 퇴사를 결심했어. 그래서 회사에다가 사직서를 냈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내용이, 내가 입사를 하고 퇴사를 결심하기까지의 내용이 연애에서 연애를 시작하고 이별하기까지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연애를 무작정 시작하진 않아요. 그 사람과 내가 설렐 만한, 행복할 만한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애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연애해보니까 안 행복해. 그래서 헤어지는 건데, 본인 생각에 명확한 이유가 있으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이제 막 그 사람 명확한 이유가 없다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모두 다 스스로 잘 파악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별을 결심한 당사자들도 이걸 정확히 풀어서 설명할 줄 모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행복했으면 이별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와의 연애에서 느꼈던 인상이 행복하지 않다인데 돌아간다고? 왜? 물론 내가 그 다음 직장을 갔는데 그 다음 직장은 월급을 더 안 줘. 그럼 옛날 생각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을 제외를 하면 사실은 돌아올 확률이 없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경우들에 속한다? 라고 하면 돌아오긴 하겠죠.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내가 대화를 하기보다 이별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이럴 때 질문하시는 게 또 있어요. 그래도 보통 남자들은 후폭풍이 오지 않나요? 라고 하세요. 이거는 좀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잘못된 낭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22,000건의 진단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별하고 나서 상대를 잡고 싶다고 저희한테 본인들의 사례를 보내주신 남자분들, 여자분들 총합해서 22,000명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남자분들이 그냥 뒀을 때 다시 돌아오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진단지 내에서 남자가 상대였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확인할 방법은 없긴 하잖아요. 후폭풍이 왔는데도 나를 안 잡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내 남자가 남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진단지를 내셨을 때는 이제 다시 잡고 싶으니까 진단지를 내신 거겠지만, 이분들이 저희랑 상담을 한 번 하시고 마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이후에도 계속 연애 문제를 저희랑 의논을 하시거든요. 이별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다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지 혹은 그랬다가 또 헤어지는 경우에 또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하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헤어져야 되는지라는 것도 이제 의논을 하세요. 그럼 그런 분들의 진짜 속 이야기를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그 결과에 따르면 남자분들이라고 해서 딱히 후폭풍이 오진 않아요. 그럼 대체 후폭풍은 언제 오는 거냐? 이걸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화면 바뀐 거 보이시죠? 후폭풍이라는 건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트러블도 없었고 연애 중에 진짜 잘 맞았고 누굴 만나도 이만한 사람은 없겠다 싶을 때 오는 게 후폭풍이에요. 한마디로 아까운 거죠. 그 사람과는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게 나한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후폭풍이 와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후폭풍이 오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느낄 만큼 정말 제대로 잘 맞춰준 게 아니라고 하시면 이제라도 좀 내가 그런 사람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만큼 잘했다라고 하면 기다리시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건 남자가 잘못 선택한 거니까 이별이라는 결심을.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얘기 드렸던 회사로 치면 월급을 제대로 안 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주고 있었거나 더 많이 줬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어. 그럼 내가 잘못 알았으니까 다시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겠죠. 죄송하다고.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받아달라고라고 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회사 쪽에서 조건을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진이 바뀌었다. 그래서 너가 그전에 받았던 대우들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건데 너가 다른 회사를 가는 것보단 여기서 일하는 게 이러이러한 점에서 낫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뭐 너의 근무 환경도 너가 훨씬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바꿔줄 건데 너가 생각을 해보고 정말 이번 기회에 이쪽으로 오는 게 너한테 훨씬 맞는 것 같으면 그때는 와라.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땐 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화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상담하시면 제대로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후폭풍은 사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저런 경우에 와요. 이해 가시죠?